2025학년도 고3 물리학 1입니다. 빠르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자기파 문제입니다. 전자기파 각각 이름들과 그다음 어디에 사용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온, 온도, 적외선, 눈으로 보니까 가시광선, 다음 인체 내부를 투과한 거죠. X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진동수는 X선이 적외선보다 크죠. 그래서 에너지도 크고 투과가 가능합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모두가 같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2번 핵반응입니다. 핵반응은 핵융합반응, 핵분열반응, 그 다음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아래 첨자들끼리 더해서 같다 라고 했을 때 전하량 보존, 그 다음 위첨자끼리 더해서 질량수 보존 봐주시면 되죠.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보시면은 헬륨 원자핵 2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니까 융합이 됐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질량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자, 질량수 위첨자 확인해 보시면은 기억은 7, 다음 니은은 8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리고요. 디귿 질량 결소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요 아래 에너지에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질량 결손된 부분은 에너지 나온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물의 자성에 대해 ABC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물은 반자성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교사의 말을 보면은 물줄기가 자석에 가까이 하면은 멀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반대로 자기화가 일어나니까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반자성체구나 알아내면 되고요. 그러면은 반자성체에 대해서 ABC가 하는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죠. 물은 반자성체니까 A 아니고요. 니은 물줄기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해도 밀려나죠. 그쵸?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이랑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보지 않지만 늘 항상 물어보는 거 자성 얘기 나올 때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는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늘 나오는 힘의 합력 문제네요. 여기 힘의 합력 하실 때는 작용 반작용을 잘 이용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봅시다.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A, B 자석이 있고요. 다음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가에서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죠. 장력은 항상 같은 실의 장력은 항상 같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생각해 보실게요. B에는 중력 3F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 Q가 잡아당기는 EF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 저기 NS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에 작용하는 요 자기력이 작용할 텐데 그때 합력이 3개가 합쳐져서 0이 되려면 요 자기력의 크기가 F가 돼야 되죠.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F이다. 맞죠? 니은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7F이다.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P, 그 다음 A의 중력, 그 다음 밑에 Q가 잡아당기는 장력, 그리고 밑에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 F. 7F가 아니고요. 얘네를 그냥 쉽게 크게 생각해 보시면은 P의 장력은 얘네가 하나로 엮여가지고 6F짜리 무게로 달려야 되니까 그냥 쉽게 크게 봐서 6F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다음 디귿 나에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EF이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무게 3F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잡아당기는 A의 자기력 F가 있죠. 그런 다음에 수평면이 B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는데
자, 요거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나 수평면이 B를 누르는 힘이나 작용반작용으로 같죠? 그래서 이 힘을 이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5번 소리의 간섭 실험입니다. 간섭하면은 보강 간섭이랑 상세 간섭 물어볼 거다라는 거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보강 간섭 조건, 상세 간섭 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은 소리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상세 간섭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을 할 건가 봐요. 근데 보시면은 이 전압이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전압의 이 크기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일단 보시면은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소리의 위상이 달라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P랑 Q랑 보시면은 같은 시간에 위상이 정반대이죠. 그래서 만약에 P랑 Q랑 섞는 실험을 하면은 얘네는 상세 간섭을 일으키겠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번 실험 A, B에 똑같이 P를 동시에 입력해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소리의 가장 세기가 큰 지점을 찾아서 소음 측정기를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소리의 세기는 보강 간섭에 따른 소리가 나타날 거고요. 다음 나에서 보시면은 하나만 Q로 바꾼대요. 그러면은 이때의 소리의 세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의 소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한쪽만 놓고서 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얘는 기본 진폭만 가지고서 소리를 내겠죠. 이에 대해서 소리의 세기를 기록을 이렇게 했고요. 당연히 얘가 보강 간섭이니까 크고, 얘는 상쇄 간섭이니까 작고, 얘는 그냥 기본이니까 보강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세기를 측정한 거 비교하면은 요 순서대로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에 대한 문제예요. 보시면은 PQ는 가에서 방출된 빛. 보시면 PQ는 가에서 방출된 빛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방출되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만이죠. 그래서 A 또는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나는 파장에 따라 나타내줬는데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와 진동수가 작은 쪽,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와 진동수가 큰 쪽이 되겠죠. 자, 방출되는 빛 혹은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 또는 진동수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요 P 쪽이 에너지 차이가 큰 A, 다음 Q 쪽이 에너지 차이가 작은 C가 되겠고요. 요거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요거 길이를 줬잖아요. 이거를 잘 계산해 보시면은 요 라인이 400나노미터로 환산이 되죠. 400나노미터에서 요쪽까지 넘어가는데 한 700 이상 될 수도 있는데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가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광선은 주양자수가 2로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얘보다 에너지가 큰 애니까 자외선 그래서 A 이렇게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P는 C에 의한 스펙트럼 선이다. 아니고요. D은 얘네는 이렇다. 자, 진동수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요거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계산하지 말아요.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요 길이가 그대로 에너지고 요 길이가 곧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A랑 C랑 더하면 이만큼, 다음 B랑 D랑 더하면은 요 길이가 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크니까 요렇게 될 거죠. D는 아니고요. 디귿 B에서 흡수 방출되는 파장이 Q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얘가 Q, C 얘보다 더 에너지가 작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이 길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되겠습니다. 7번 전자기 유도고요. 그림 설명이고요. 마지막 줄만 봐야 되죠? 가에서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예요.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보시면은
얘가 이 안쪽에 유도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뜻은 1이랑 2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얘네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B는 이미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 영역 2에 3B0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가에서는 B0만큼 나오고 3B0만큼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2B0만큼의 변화가 시간당 생겨서 이 마이너스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약속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에서는 봅시다. 나에서는 이렇게 고리가 움직이니까 이 플러스 B0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3B0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고리 전체 입장으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4B0만큼 자기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로 늘어나니까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왼쪽 가와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되겠습니다. 1.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같다. 아니죠? 니은, 나에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고요.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쵸? 얘는 2B0만큼, 얘는 4B0만큼이니까 2배 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8번. 자, 그림은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가 충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가 가만히 정지해 있던 B에 가서 충돌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얘네의 속도를 그냥 주지 않고 A, B 사이의 거리를 줬어요. 시간당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서 A, B 사이의 상대 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ST 그래프니까 우리 기울기 가지고서 속도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기울기 비율이 4대1이죠. 그래서 충돌 전 상대 속도가 4V, 충돌 후 속도는 상대 속도는 V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충돌 전에 얘가 B는 정지했으니까 그러면 4V는 A의 속도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충돌 후 A 속도, 그 다음 충돌 후 B의 속력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B가 충돌 후 2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상대 속도가 V니까 여기 충돌 후 A의 속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3V가 아니고 V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 보시면은 A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충돌 후 속도가 되겠는데, 자, A의 운동량을 구하려면 질량은 여기 충돌했으니까 운동량 보존해서 가지고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쓰시면은 우리 크기만 따집시다. A의 질량 곱하기 얘네 두 개의 속력 변화 3V가 B의 질량 M 곱하기 그 다음 B의 속도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A가 3분의 2M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3분의 2M의 V 해야 되는데 우리가 V를 임의로 놨죠. V를 얼마로 찾은 거예요? 여기 기울기 4T분의 1이라고 놨으니까 여기에다가 4T분의 1 곱해주시면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다이오드 문제네요. 다이오드 문제는 회로에서 닫힌 회로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는 회로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전원장치의 전압이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다는 X 또는 G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 건데 전압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고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일단은 여기를 플러스로 놓았을 때 순방향으로 돌아가는 회로만 먼저 찾아봅시다. 자, 여기 플러스로 오면은 전류가 요렇게 따라 흐르겠죠. 다음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전압 요렇게 전류가 따라서 흐를 거예요. 자, 여기 달을 이제 X인지 G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G를 보시면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꾸준하게 전압이 들어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G는 아니고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하는 여기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보기 봅시다. 기억, 다는 x에 걸리는 전압이다. 맞고요. 니은 0.5t일 때 y의 전류가 흐른다. 0.5t일 때는 요 주황색 따라가지고 걸리는 때니까 y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2.5t일 때, 여기일 때 A의 pn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 2.5t일 때 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죠. 자, 요거는 순방향 전압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든지, 얘네가 뭐 발광 다이오드라면은 LED에 불이 들어온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번 광전효과 문제입니다. 광전효과는 이 빛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진동수에 비례하는 요 에너지가 누구보다 클 때, 요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얘네의 차이만큼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영역 1번 A만 비춰주는 곳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역 2번은 A랑 B랑 같이 비추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A 때문이 아니고 B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가 더 진동수가 높으네요. 그 다음 3번 여기는 B만 비치고 있는 영역인데, 그렇다면은 여기는 B 때문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E0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 맞고요. 니은 파장은 B가 A보다 크다. 자, 파장은 진동수랑 반비례하니까 요거 아니죠. 디귿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자, 여기 모두 지금 광전효과가 일어났죠. 그렇다면은 모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11번 운동량, 충격량 문제이고요. 충격량은 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면 되죠. 그래서 V로 운동하던 A가 턴을 지나면서 4V가 됐고요. 다음 정지해 있던 B는 운동 A랑 충돌을 하면서 속도가 2V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여기가 3배니까 M, 3M이 되겠네요. A가 터널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I1, 그 다음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I2인데,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이나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크니까 이거 그냥 A는 A끼리, B는 여기 충돌 후 B끼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I1은 4V에서 V 빠져야 되니까 3MV가 되겠고요. I2는 3M짜리가 2V만큼 변했으니까 6MV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I1분의 I2 물어봤으니까 2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전구를 A에 연결할 때만 켜진다 라고 했으니까 A가 도체, 그 다음 B가 절연체가 되겠고요. 여기 PQ 당연히 여기가 도체, 여기가 절연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하시면 되고요. 다음 13번 굴절 문제네요. 여기 진행, 빛의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 그냥 모양을 외워두시면은 편해요. 그래서 그 매질이 이렇게 달라질 때 빛이 이렇게 물로 들어갈 때 꺾이죠. 그래서 이 각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쪽이 공기, 이쪽이 물이죠. 빛의 속력은 진공으로 갈수록 가장 커지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B는 공기 아니고요. 디귿, 가에서 빛의 입사각이 커지면은 B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죠. 파장은 매질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답은 1번. 자, 14번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네. 하지만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연력학을 안 그래도 어려운데 3점짜리로 주느라고 보통은 PV 그래프를 주는데 오늘은 PT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도 어쨌든 연력학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씩을 사용할 건데, 하나는 연력학 제일법칙, Q는 델타 L 플러스 W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인지 네 가지 과정 중에 연력학 어디인지에 따라서 항들을 지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PV는 T에 비례한다. 요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온도이지만 그냥 PV로 나눠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얘네에 따라가지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걸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포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PV 그래프로 바꿔가지고 이거 등적이랑 등온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적 그래프, 그다음 등온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등적, 등온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각각 위치에 따라서 A, B, C, D겠구나. 그러면은 열출입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은 되게 괜찮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들 볼게요. 열 효율이 0.25예요. 열 효율이 0.25, 4분의 1이라는 뜻은 이 과정 중에 흡수하는 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더한 것분에 얘네가 한 일, 나간 일, 들어온 일을 다 합친 거. 그게 4분의 1의 비율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등적 과정이랑 등온 과정이 섞여 있어요. 근데 등적 과정에서는 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 들어온 게 모두 온도 변화로 되는 거,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곧 내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열 출입이 모두 일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과정, 등적 과정이죠. 여기 등적인데 이때 흡수한 열, 흡수한이니까 플러스 Q죠. 이게 250이라는 말은 이게 플러스 델타 U가 된다는 뜻이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프. 그 다음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이거를 우린 기호로 플러스 W라고 하는데 BC 과정 등온 과정이니까 이 모두 열이 되기 때문에 그 흡수한 열이 플러스 150줄이다 라는 거가 됩니다. 자, AB, BC 이렇게 등적 등온 과정 봤고요. 그 다음 얘네 보시면은 여기 BC, DA 등온 과정 여기가 내려오는 게 플러스여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Q가 되고 마이너스 Q 혹은 마이너스 W가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요거 따지려고 그래요. CD 등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AB에서 요 방향이 열이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쪽은 열이 나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 중에서 열이 들어오는 부분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애가 250 더하기 150, 4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한 일을 합쳐가지고 100줄이 나와야지 4분의 1을 만족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BC 과정에서 150줄을 외부로 했기 때문에 BC 말고 나머지 여기 DA 과정에서 한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일이 아니고 외부로 50줄을 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A랑 C 너무 멀어요. 근데 A랑 B랑 등적이라는 뜻은 A랑 B랑 부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C 말고 B랑 C 비교합시다. 그러면은 B랑 C 보시면은 그 PV한 절대 온도가 같잖아요. 근데 B에서 C 내려올 때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같아지려면은 부피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보면 됩니다. CD 과정에서 온도 감소하죠. 디귿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물어봤네요. 50줄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15번 전반사 문제입니다. 전반사는 입사각이 누구보다 임계각보다 클 때만 일어나고요. 그때 매질 A랑 B의 굴절률은 당연히 A가 B보다 굴절률이 커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P에서 전반사를 했고요. 그 다음 Q와 R 중에 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요 각도가 1보다 2가 각도가 크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선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억 X는 R에서 전반사한다. 아니고요. 니은 1보다 3이 크다. 그래야 되죠? 다음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2보다 크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걸 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서 3점을 주었어요. 이번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해나봐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되게 EBS에서 많이 보던 유형의 문제네요. 자, P점에서 A를 V로 쏘았고요. 그 다음 B를 Q점에서 가만히 놓았습니다. 속력이 0이고요. 다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기울기에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P에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가 올라갔다가 0을 찍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올라갔다가 같은 거리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 속력이 V가 될 거고 방향만 마이너스가 될 거네요. 그럼 B는
A가 움직이는 시간 동안 같이 움직였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B는 여기서 A가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만큼 2V만큼 바뀌었으니까 B도 속도가 0에서 2V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PQ 사이의 거리가 L이었다. A의 속력이 0인 순간 AB 사이의 거리는, 자, A의 속력이 0이려면은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의 절반이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 VT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B는 2V에서 출발을 하고요. 요 아래 면적이 L이 되겠고, 그 다음 A는 V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V가 되는데, 네, 요 0인 순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AB 사이의 거리는 B가 이만큼 이동하고 A가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이 L이었으니까 요만큼 두 칸의 크기는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네, 2점짜리라서 쉽게 낼 건가 봐요. 겁먹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특수상대성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서술하는 내용이 어떤 관찰자, 그러니까 어느 관성계에서의 사건인가 혹은 어느 관성계에서의 물리량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자 A에 대해서 얘네 요 세트가 정지해 있는데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가 보았을 때 직선 위에 얘네가 검출기를 향해서 동시에 빛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쐈으니까 당연히 A가 봤을 때 이 빛이 이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할 거예요. 그 다음 B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앞으로 가다가 앞뒤를 XY에 동시에 지난다 라는 뜻은 여기 XY, -L과 L 사이에 이 우주선이 꽉 낀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B의 관성계에서 고르시오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동시에 도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면은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 자, C분의 L이 뭐냐? C분의 L은 빛이 0에서 L 사이, 그러니까 빛이 L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C분의 L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B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지금 빛이 P와 Q에서 나오고 있을 때 B가 지금 앞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B가 볼 때는 이 P 검출기 Q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검출기가 왼쪽으로 이동한 여기에 P와 Q에서 나타난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사건을 B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P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만큼 가면 돼요? 요만큼만 가면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요 특수상대성에서 시간을 잴 때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빛이 이동한 거리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거리는 요 B의 입장에서 이동한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디귿, 우주선의 앞과 뒤 사이의 길이는 2L이다. A가 봤을 때 X와 Y 사이의 길이가 2L인 거죠. 근데 B가 봤을 때는 이 세트가 단체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뭐가 일어난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2L보다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등가속도 운동 문제네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문제 조건들 잘 읽고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들을 다 찾아가지고 F는 MA를 해주시되 전체를 놓고서 전체를 한 물체로 생각해서 F는 MA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F는 MA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30N의 힘을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애들을 30N을 제거한 다음에 등가속도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봤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각각 1, 2, 2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있네요.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그러면은 여기서의 가속도는 2A,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A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 외력, 여기 질량 곱해가지고 20N
그다음 20N 되는 거 찾으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가부터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시면은 가는 지금 외력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 30N, 그다음에 B가 받고 있는 힘 F, 그다음 C가 받고 있는 중력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외력은 30 더하기 F 빼기 22 되겠고, 이게 얘네 질량 5 곱하기 2A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는 30 없어졌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20 빼기 여기 마찬가지로 F, 이게 얼마? 네, 마찬가지로 5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네 연립방정식 하시면은 A가 얼마인지 나오죠. A는 2m/F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하시면은 F를 또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가지고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m/S제곱이다. 가에서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2 곱하기 2, 4m/S제곱 맞고요.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3배이다. 자, 이 크기를 구하려면은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가에서 보시면은 A는 30N, 그 다음에 P가 작용하는 힘 합쳐져가지고 왼쪽으로 합력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0 빼기 P 해가지고 해서 P는 26N 되겠고요. 다음 나에서는 요 장력에 맞춰가지고 이게 R자임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냥 얘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나에서는 그냥 2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13배 찾을 수 있고요. 디귿, 가에서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하려면은 B가 지금 P도 당기고 있고 Q도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F도 당기고 있고 합쳐져가지고 R자임을 이쪽 방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 장력은 어느 방향이나 누구든지 그냥 똑같은 실이면 다 똑같기 때문에 Q가 B를 당기는 힘 말고 C를 당기는 힘을 찾아봅시다. 그래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 힘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래로 20, 위로 Q 합쳐져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질량 2 곱하기 가속도 4 하니까 8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당기는 힘의 크기는 28N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19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전류의 세기에 비례를 하고, 중요한 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따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때 ABC에 따라서 요 자기장의 크기를 방향이랑 같이 줬네요. 자, 이랬을 때 요 중요한 거 얘네가 어느 방향인가는 그냥 요 거리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기준으로 즉 자기장을 결정하는 전류의 방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에 B가 지금 놓여 있는데 D 왼쪽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B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ED에 A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 하시면은 여기 왼쪽이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은 얘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야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결국에는 AB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합 여러 개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0일 때랑 4D일 때랑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0일 때랑 4D일 때랑 자기장의 세기를 ABC 합으로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가 만들어내는 거, B가 만들어내는 거 순서대로 써봅시다. 자, 0일 때부터 A, ED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얘 지금 A는 0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A의 전류의 크기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B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B 왼쪽이니까 오른손 돌리시면은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전류의 색이 P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C는 여기에 ED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합쳐져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D일 때도 한번 보시면은 4D일 때는 이제 A는 6D만큼, 그 다음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A가 되겠고요. B는 3D만큼 떨어져 있고 이제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B가 되고, C는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두 개 연립하시면은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6D에 대해 가지고 연립방정식 통분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얘네 넘기시면은 B가 4분의 1 A가 나오고요. 그럼 이거 다시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은 A랑 I의 관계가 나오네요. 그러면 A는 4I0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네, 역시 역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고요. 보존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줬네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마찰 때문에 에너지 잃어버리고 정지했다가 내려올 때 에너지 똑같이 잃어버리는데, 이때 나의 P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했어요. 근데 보기 보시면은 MGH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문제를 풀면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MGH 관계를 구한 다음에 MGH 꼴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크게 처음이랑 끝을 놓고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시고, 그 다음 그 일부 구간에 따라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신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겠네요. 높이차 이렇게 줬고요. 속력이 2분의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3V, 여기를 2V라고 놓으면은 되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내려가가지고 풀어야겠습니다. 자, P에서 출발해서 여기 정지하는 데 갈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한번 보면은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3V제곱 이렇게 하고요.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를 E라고 놓으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해서 9mg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네 두 개 관계 하셔도 되고 얘네 두 개 관계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2V MV 제곱이랑 MGH 관계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네 두 개만 놓고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2V 제곱이 여기 5mgh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4V 제곱이 5h랑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이거 mgh 꼴로 바꿔야지 뭔가 합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9V 제곱이니까 9V 제곱은 여기 양쪽에다가 4분의 9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주시면은 9mgh, 그냥 2에 대해서 씁시다. 얘네 이렇게 넘기면은 2는 4분의 5, 9, 45 mgh 마이너스 9 mgh니까 4분의 9 mgh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에서 운동에너지 구해보면은 여기 9 mgh 가지고 있던 애가 내려오다가 4분의 9 mgh를 빼앗겨서 여기에서 운동에너지가 남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은 9 mgh 빼기 4분의 9 mgh 한 게 여기에서 운동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분의 36 빼기 9 하니까 27 mgh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혹시 나중에 2분의 1 MV제곱꼴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네 비례관계 이용해가지고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